내 아들이지만 죽이소서. 친모가 와서 얘기를 해요. 나조차도 수차례 죽을 뻔했었다. 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는가? 기다리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배우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현재까지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광증에 걸렸더라. 내가 지금 정상은 아닌데 영조는 꾀병이라고 생각했죠. 그 책에 나오는 귀신이 나타나는 어떤 더 충격적인 신경증을 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 18살 때 자기의 아픔을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간 아버지가 당연히 너 꾀병 부리는 거야. 공부 안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세자가 지혜로웠던 것은 장인한테 은밀히 연락을 해요. 그 장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경궁옥 씨의 아버지인 홍봉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아픔을 아시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장인어른께서 은밀하게 도와주시지 않는 한 너무 힘들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홍봉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안 자체가 영조가 이렇게 컨택해 주기 전까지는 그다지 별 볼 일이 있던 집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하지만 노론 내에서 좀 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론 집안에서도 홍봉환의 집안을 선택했거든요. 즉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장인어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결탁된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장인이었던 홍봉환 역시 어휴 내 사위 이런 거라기보단 얘를 잘 키워서 내가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지, 이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경궁옥 씨 같은 경우가 뒤주에서 사도세자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홍봉환이 없었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기록을 다 따져보니까 사실 그 현장에 홍봉환이 있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끌었던 그룹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뒤주에 갇히게 되죠. 어느 날 고변이 들어와요. 사도세자가 10가지 죄를 지었다. 누구한테 보고가 되냐면 홍봉환한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자기 사위가 지금 역모를 꿈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다리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고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정보를 입수했던 사람은 홍봉환 장인이에요. 그럼 이거를 덮던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던지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받자마자 들고 영조한테 찾아가요. 영조가 직접 보고 내가 친히 국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변자를 끌고 왔는데 고변자가 품에서 하나를 더 꺼내서 종이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알아요? 고변 내용을 현재까지도 몰라요. 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는가, 혹은 누가 그런 사도세자의 우군이 되었는가, 그런 게 하나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영조가 수사하질 않아요. 영조만 수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당일날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배우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난 상태에서 사도세자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이지만 나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었고 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종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간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영조가
와서 칼을 던져주면서 자결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결하라. 너무 억울하죠. 나는 역모를 꿈꾼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주변엔 배우가 없다. 이 고변소의 배우가 누구냐를 찾아 헤맸던 건 딱 한 명이에요. 사도세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세자 편이 한 명도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 헤맨다고 하더라도 뭘 그렇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죠? 유교 국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거, 왕이 세자를 죽인다는 거 말이 돼요? 현장에서 누가 싸우냐면 말단 사관들이 버텨요. 한 명은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말이 되냐? 한 명의 사관은 막 통곡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홍봉환이 그날 현장에서 사도세자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영조한테 직접 얘기를 올려요. 근데 영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국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장인하고 아버지가 그날 현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돼요. 여기서 영조가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영조가 일주일 내내 사도세자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요. 머물면서 다시 줄을 갖고 와서 뒤줄을 칭칭 감아요. 근데 밑에 이제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밑에다 밥을 넣어주니까 나중에 영조가 알고 그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죽게 된 것이 이제 뒤주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스토리보다 훨씬 잔혹해요. 역사계 고민이 이런 거죠. 저 잔혹한 아버지 혹은 아니 아버지가 좀 엄격하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져? 네 책임이야. 비극적인 이야기를 두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 탓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1980년대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장이 뭐냐? 당쟁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이에요. 노론이 주도하고 있었고 사도세자가 소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보이면서 품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고 결국은 어떤 노론의 위세 속에서 노론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도세자를 죽였다라는 게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세자 주변에 노론에게 희생당할 만큼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쟁으로 해석한다는 데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들.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홍봉환 때문이다 혹은 홍씨 가문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팔 걷어붙이고 막 작정하고 장인어른이 나서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는 경우는 정말 예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공홍파라고 해서 같은 노론 내에서 홍씨 집안의 반대파에서 이건 홍씨 집안이 죽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꽤 나름 설득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당쟁이 더 격화가 됐다는 것, 이것만큼 분명해요. 영조도 정치적으로 행동을 했고 아내였던 해경궁 씨도 정치적으로 행동했고 나중에 권력을 잡았던 아들 정조조차도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요. 유일하게 정치적이지 못했던 사람은 사도세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사실상 사도세자만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행동을 했죠. 정치만이 난무하는 왕실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큼 힘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